네, 정치 유튜브계의 아이돌 김용윤 소장모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용윤 TV 관심 가주시고요. 그 우리 연세가 30대 아우 감사합니다. 40대 넘었습니다. 40대 넘었죠? 네. 40대 넘었으면 요거 하나 드셔야 돼. 나도 먹는데 요거 하나. 이만기 저 선수가 선전하는 거 호가는 잘 아시죠? 아, 네네네. 이게 연골 뼈에 이게 30대까지는 그래도 40대부터는 감사합니다. 40대부터는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남자 여자 뭐 젊은 사람도 먹으라고 그러는데 20, 30대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연골 이게 계단 같은 데 오르낼 때 이게 또 맛도 좋아요. 성분 좋네요. 네. 흔들어야 되구나. 네. 이제 먹고 시작해도 돼요. 아 이거는 뭐 맛있어요. 근데 아이고. 이건 뭐 텔레비에서도 많이 광고하고 파는 건데 특별히 여기 회사에서 이봉규 TV에 아주 파격 할인. 예. 아이고. 이거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깔끔한데 내가 이제 잘못 잘랐네 이거. 아 맛이 좋습니다. 그죠? 쌍화차만 비슷한데 네. 약재가 들어갔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거 연골 계단은 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 근데 이거 먹으면 괜찮습니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 고맙습니다. 우리 뭐 연골 얘기할 때 아니고 호간원 얘기 호간원이고 뭐 10% 이상 싸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요 밑에 전화번호 나가니까요. 전화 많이 거시기 바랍니다. 저는 호간원보다 이런 정치계 호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정치계의 호구. 호구들. 우리 보통 지금 이준성 얘기도. 네네네. 이게, 이준성. 예. 네. 아니 그 이준석하고 이낙연이 뭐, 네. 뭐 뭉치는 거 서로 뭐 줄다리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끔찍이들이. 처음에는 뭐 이준석 뭐 만날 일 있냐? 만날 일 생각 안 해봤다면서 바로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 제가 요 바로 다음 페이지가 보면 김무성 전화를 받았나라는 멘트가 있어요. 요 다음 화면에 한번 정리 부탁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낙연 전 총리죠. 이준석 때가 되면 만날 것. 그러니까 이준석은 준비돼 있다. 서로 티키타카하고 있는 거. 웃기고 앉았네 이것들. 그래서 이제 뭐 그 좌파 언론, 좌파 쪽의 유튜버들 커뮤니티에서는 김무성이 전화했다. 김무성이 전화했다. 그거 아니고서는 그 사실 뭐 이낙연 총리가 전 총리께서 처음부터 아예 뭐 이준석과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쪽 세계도 지금 복잡한데 이 더 문제가 많은 복잡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 다시 뭐 신당 창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념이 또 같아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나는 이거 둘이 뭉쳤으면 좋겠어. 아 진짜? 차라리 뭉쳐서 우리나라에도 그나마 이제 이 좌파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이낙연 씨는 이 두 사람은 비슷해. 물론 성격이나 이런 건 다른데 노선은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좌파가 아니라 그건 양아치 범죄자 이런 거잖아요. 아수라. 맞아요. 그 아수라 제끼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아니 뭐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에서 배신자라는 거지 준석이가. 저쪽에 이낙연하고 뭉치면요, 그런 대로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둘이 합쳐서 그렇게 해서 민주당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요 다음 페이지에 그냥 정리를 한번 했는데 약속한 데 서로 만나겠다. 뭐 뒤에 어떤 사람들의 뭐 바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정치적인 목적이 보통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이 국민을 잘 살겠는 나라를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 거기에 내가 보탬이 되겠다라는 게 사실 정치인, 국민이 생각하는 눈높이의 정치인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국민 눈높이고 쟤들은 그렇게 생각. 그래서 이들은 뭐냐? 제가 빨간 글씨로 정리를 했는데 정치를 하는 목적이 오로지 금배지 다는 게 목표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사람이 오로지. 저는 이 두 사람이
오른쪽과 왼쪽에 문을 열고 나갔던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문 열지도 않고 그냥 문고리만 잡고 있었던 이준석 그냥 이제 저쪽으로 그런 가라라고. 점은 비슷하네 둘이. 예. 예, 저는 여기 탈당기 아직 안 내고 신당 어쩌고 저쩌고 여기도 뜸부 간만 보고 있고 그런 건 비슷하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도 저쪽 좌파 진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치의 길을 걸어오는 거를 가만히 보면 이낙연 전 총리도 다 된 밥에 숟가락 들고 들어갔던 분이지 본인이 쌀을 씻고 그거 안 할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 만들어줘서 오세요 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지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형무소 간다 그러면 그때 막 깃발 들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도 본인 스스로 땀 흘려 본 적이 없잖아요. 그 뭐 다 된 밥에 들어와 해서 앞장서서 행동대장하고 내부 총질하고 뒷배가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알지만 뭐가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고 본인이 다 된 밥에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 하는 그거에만 가능한 사람이지 본인이 밭을 갈고 기본을 네, 닦고 안 이런 하죠. 게 아니기 때문에 둘 다 붙여놓으면요 이 100년이 걸려도 신당 안 돼요. 네, 100년이 걸려도 둘이 신당 안 돼요. 붙여놓으면. 네, 둘이 붙여놓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삼지대 연대가 가능하다 이 말이 뭐냐면 네. 삼지대 지금 어디 있어요?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하겠다. 본인이 지금 한 3040 많이 모았다. 5천 명 정당 같이 함께 하겠다는 5천 명 중에 한 80%가 누가, 3040. 류호정이? 네. 웃기고 앉았네. 아유. 그거 열어봐야 돼. 뚜껑 열어봐야 돼. 그 아유, 가족 정당. 무슨 유호정이가 뭐. 아유. 그 분명히 가족 정당일 거예요. 진짜 당비 내는 사람 한 50명 정도 사돈에 8촌에 다 끌어 모아가지고 5천 명? 저는 여기서 말한 5천 명 이준석이 말했던 그 구글 폼에 4만 명 지금 한 6만 명 모았대요. 그거 비슷한 네, 거. 그거랑 비슷한 궤를 한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당 만들면 쎄 뒷짐지고 가서 내가 여기 총리 당 대표 하겠습니다 할 사람들이지 두 사람이 스스로 당 만든 사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신당 한다 100만 년 걸립니다. 100만 년. 네, 100만 년 걸린다라고 봐야 되고 괜히 금태섭 전 의원과 그 류호정 의원이 당 만들고 그 당원 당규 만들고 생고생하면 오롯이 뺏길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라. 안 그래도 류호정 의원이 유승민 의원이 했던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개혁 보수. 개보수. 개혁 보수. 뭐 개혁의 진보. 본인들도 당색이 없는 거예요. 당의 색이 없기 때문에 발표는 개혁 보수를 이야기하면서 저쪽 가서는 마이크 들이밀면 개혁 진보라 얘기를 하고 본인도 색이 없는 거예요. 뭐가 개혁인데? 그리고 뻔뻔하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준석이 탈당도 않고 신당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의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정의당 배지 달고 탈당도 안 하고 정의당 사람들 끌어서 신당 창당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정치판이 오로지 목적이 금배지 달겠다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개판 싸움질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만 포인트로 보면 100만 년이 가도 신당 창당 못한다. 둘이 합쳐서 신당 창당은 절대 못한다. 아유, 아니 따로 각각도 못해요. 각각도? 누가 할 사람 있어요? 이거 다 된 밥에 숟가락 젓가락 얹어주는 만큼 만들어지면 하겠지.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면 이제 그때 그렇죠. 이제 밥상 차린다, 밥상 밥상 차린다. 안고. 근데 그때도 늦었을 거예요. 지금 해도 모자랄 판에 맞잖아요. 그때 지금 비명계 안에서 또 이야기가 많은데 이 사람을 수장으로 갔을 때 과연 답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계신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 둘이 뭉쳐놓으면 100만 년 가도 답 없다. 뭐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각각으로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 민주당의 불행은 이낙연이 또 불행이에요. 이낙연이 좀 추진력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민주당이 그나마 살 길이 있는데 저러니까 이재명 저렇지 이낙연 저렇지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조응천 의원부터 시작해서 반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을 탈하겠다라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울림이
안 커지는 이유는 이낙연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낙연이 신당을 창당해주면 총선에 나쁘지 않다거든요. 근데 역할도 제대로 못하지. 지금 곧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김용의 그 법 문제 안에서 사법 리스크 안에서 이재명 한순간에 훅 갈 수도 있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정말 이낙연만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민주당도 답 없다. 그러니까 밖으로 지금 뭘 보냐면 특검을 외치고 있잖아요. 특검을 외치고 있는데 이 상당히 더 안에는 범을 안고 있잖아요. 김혜경 법카 어쩔 겁니까? 김혜경 법카 이것부터 해명하고 소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입 닫고 밖으로만 지금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더불어민주당은 답 없는 짓이다. 이쪽도 답이 없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답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난항 속에서 정말 깔끔하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하고 발표가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또 국민의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진짜 정확한 길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 지금 메가시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좋은 상황을 들고 있냐고요. 그럼 여기서 쉬쉬만 할 게 아니라 김혜경 법과 횡령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고 맞잖아요. 이런 국민의힘 이런 내부 해당 행위하는 사람 제명시키고 이것만 해도 저는 국민의힘 올 지지자들 완전 지지자들에게 사랑받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준석을 제명하는 순간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국힘 지지합니다. 다시.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때문에 중도도 이준석도 싫어서 이 정치판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 아예 뜻을 표명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선을 정확하게 정해주면 본인들도 답을 낸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도 답답하게 노선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더 답 없고 그들은 극렬한 개딸들만 있을 뿐 그것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20년 이상의 당직 당원들도 하답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도 뭔가의 답을 안 주면 우리 쪽이라도 답을 내서 끌어와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 결론은 항상 결론은 이준석 나가. 아 진짜. 항상 결론이 마지막에 이준석 나가로 되고 있어가지고. 징글징글한 놈이야. 그러니까 이 다음 거 보시면요. 지금 따끈따끈한 또 답이 나왔습니다. 네. 이 12월 11일 오전 3시에 네. 기사가 뜬 거예요. 결론은 본인이 결심이 쓰면 그럼 우리는 지금 본인의 결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 웃기고 앉았네. 본인의 결심이 쓰면 27일 날 탈당하겠다네. 이렇게 조건 다는 사람들 보면요.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해. 새끼야. 그냥 제일 멋진 게 뭐냐. 나 지금 오늘이라도 탈당한다는 박수 치지. 등 떠밀고 박수 치고 잘했다. 네가 인생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거다 하겠는데. 결심이 선. 그럼 이 말은 아직도 결심이 안 섰다는 거 아니야? 결심... 도 안 서고 신당 창당 운운하고 무슨 그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저 결심이 서면에 결심이 서기까지 조건들이 갖춰지면 이라고 또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 결심이 서면 결심 안 서면 끝! 내년은 또 생각해보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재명식 조건들. 예전에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조건이 뭐였어요? 정당한. 정당한. 그 정당한은 기준이 오로지 나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이재명식 조건 달기. 국민의힘 해당 행위자 이준석을 바로 제명하라.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이거 이준석 이 신당 조건에서 누가 아이고 오십시오 모시지 않으면요. 본인은 탈당 안 합니다. 아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 버릇을 잘못 가리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도 있는 거예요. 후보 시절에 제가 2번 탈당을 했을 때 그걸 끝까지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안았다고. 그때까지 땡깡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땡깡을 계속 나 신당 창당한다 한다. 나를 보쌈 가지고 업어와라. 27일까지 시간 준다. 좋은데 공천 주든지 대구에. 그러니까. 아니면 비례 상위 줘. 아니면 선대위원장 맡기든지. 안 하면은 나 계속 땡깡 부리는데
그러면 나를 26일이나 25일쯤 나를 업어갈 거라고 얘는 계산하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도 잘못한 게 왜 혁신이 이러하니 이준석 징계 해제야. 그러니까. 얘 버르장머리를 잘못 다 어른들이 잘못 시켜놓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과감히 쳐야 돼요. 지금도 안 늦었어. 근데 여기에 또 말리잖아. 이제 볼장 다 보는 겁니다. 이거 말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지금 이제 소통 국민의힘 안에 이제 그 보좌 해주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도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이준석에 대해서 그 이렇게 끌고 가면 나는 내 한 표 없애겠다. 근데 이렇게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많아, 그런 분들 사람. 많다. 국민의힘이 지금 중도를 잡는 것보다 집토끼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진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우파들의 마음을 안정감을 줘야 된다. 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준석 제명이 답이다. 저거부터 해라. 여기서 보면 되게 웃겨요. 말씀처럼 27일 결심하게 되면 결심 안 하면 어쩔 건데. 결심하게 되면 국민의힘 탈당 선언을 할 것이다. 좀 반대대로 27일 결심 안 하면 국민의힘 탈당 안 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속이 또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27일 전에 국민의힘이 움직여서 이준석을 뭐 잡아오는 이런 국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뭐 저부터 싫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을 애증관계로 네. 우리가 이제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여당이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비판을 할 때는 하더라도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대놓고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하고 결별하겠습니다. 준석이를 만약에 또 끌어안는다. 그럼 이제 대놓고 국민의힘하고는 결별. 저도 골 아플 걸 그러면 저도 제 한 표 한 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빠져나갈 표인데 겁니다. 그 중에 저도 한 표 알아서 해라. 없앨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아픈 건데 그때 당시 후보 때는요. 그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가 그 대한민국의 여의도 정치판은 아니었어요. 결국은 움직인 게 김기현이 그때 당대표가 아니고 원내대표였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저는 그 당사 앞에서 그날 이준석은 내려와라. 그게 대한민국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외쳤는데 9시에 딱 끌어안으니까 제가 온몸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힘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분을 국민들께서 많이 느끼셨어요. 지금 이렇게 땡깡 부리는 거 보시면 동아일보예요, 동아일보. 동아일보에서 27일 창당을 바로 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구글 폼 모으고 지금 왜 창당을 바로 못하지? 왜 못하지? 그 1,000명 이상 모집했대요. 그 총선에 창당해야 출마할 되니까. 사람들. 그러면 창당 바로 할 수 있겠네. 네. 그죠? 해. 근데 창당은 바로 할 수 없다. 선언을 하게 되면 탈당 선언일 것이다. 선언을 하게 되면 선언을 안 할 수도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땡깡이에요, 땡깡. 촉폭소년. 그러니까 지금 만으로 38세예요. 38세. 지금 건 20년째 취준생 아닙니까? 네. 20년째 취준생의 국민의힘의 촉법소년, 정치계의 양아치, 이 학력 사기범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휘둘려야 되냐고요. 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준석을 다뤄주는 이 언론들 자체가 너무 한심하다. 지금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거든요. 왜? 지금까지 그 더불어민주당이 한 의회 폭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웃긴데 여러분 깡패 정치하고 있습니다. 깡패들이요. 자기들 돈 못 모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우 끌고 가가지고 가게 하나 때려 부수고 장사 못하게 하죠. 맞죠? 그럼 장사 못하니까 사장들은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돈 쥐어주고 보내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땡깡 부리는 법들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깡패 정치하고 있거든요. 이 깡패 정치를 또 봐야 된다는 거. 지난 5년의 문재인 정권 동안 충분히 봤잖아요. 그거를 또 봐야 된다는 거. 이거 10년 하면요. 대한민국 망해요. 대한민국 그냥 끝나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막아주느냐로 대한민국이 지금 다시 점프하고 제대로 이렇게 간첩들 소행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는 이런 사법 절차들 이런 것들 제대로 잡고 갈 수 있는 한동훈 장관이 다시 바톤 터치해서 대한민국을 정화시키느냐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마지막 길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런 자들이 있으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스트레스를 줘야 되는 거. 빨리 정리 안 하면 이거 국민들 다 놓습니다, 정말. 이제 역설적이지만 저는 뭐 시종일관 이뇨한 위원장 이제 그 이준석 끌어안는 건 비판했고 또 다른 건 칭찬했고 그런데 만약에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한 1호로 이준석 끌어안는 걸 안 했으면 지금 이뇨한 위원장 성공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김기현이 완전 코너에 몰렸을 수 있어. 맞아요. 근데 바보같이 1호 거기서부터 힘빨이 쭉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2호, 3호 아무리 좋은 걸 내놔도 1호에서 기스가 나니까 이 결국 혁신위를 응원할 사람들은 국힘당 지지자들이에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혁신위를 왜 응원해? 국힘당 지지자의 힘을 쫙 빼놓고선 2호, 3호 아무리 좋은 걸 내놔도 힘빨이 안 맥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잘못한 거라니까. 그거에 잘못. 이준석 처음에 반대로 제명 이제 해라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이준석에 대해서 말을 안 입을 하던가. 쳐다들었든가 그러면은 2호, 3호를 1호, 2호로 올렸으면 완전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편안했고 그렇죠. 김기현은 완전히 지금 뭐 유명무실한 당대표 돼서 공천권 넘보지 않는 상태가 돼서 국힘당이 좋아졌을 텐데 여기서 준석이 끌어안는 거를 하는 바람에 지지자들의 힘 빠지고 그러면 거기서 힘 빠지니까 김기현은 꿈틀대고 이러니까 저 용산에서는 이거 우왕좌왕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석이는 더 신나가지고 이지랄하지. 그러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진짜 말씀대로 혁신한 1호가 영남 중진들 그게 1호가 됐어요. 영남 중진들 그냥 욕심을 좀 내려놓읍시다. 그러고 우리가 더 많은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스텝을 밟을 수 그게 있도록 1호가 됐어요. 조화를 이뤄 봅시다라고 하면 우와 했죠. 그러면 이뇨한이 힘 빡 주고 그렇죠. 들어가는데 그러면 혁신 쫙쫙 몰아붙이는데 병다구 같이 덩치만 컸지. 아니 왜 그걸 이준석 홍준표를 끌어안는 걸 가서 찾아가고 망신당하고 그 지랄을 떠는 바람에 거기서 힘이 다 잃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면 안 된. 그러니까 참 순수한 사람인데 난 인간성은 좋은 사람으로 봐요. 순수한 사람이고 순수. 애국심이 있고. 그렇죠. 근데 왜 바보 같은 악수를 첫 수에 뒀냐고. 그래서, 첫 수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사실 아쉽긴 한데 나머지 좋은 혁신안들을 가지고 지금 총선 때까지 잘 믹스하겠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일단 맨 앞에 쓸데없는 걸 가지고 진짜 에너지 70% 이상을 써버리니 나머지 뒤에 그리고 나머지 혁신위원들이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건 아쉽다. 뒤늦게 뭐 이준석이 버릇이 없다는지 뭐 부모한테 잘못 배워 뒤늦게 일반인들은 뒤늦게 해도 돼요. 근데 혁신을 한다면서 1호 혁신을 잘못해놓고 뒤늦게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잘못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잘못된 스텝 안 때문에 돼.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참 윤 정부가 내는 안들을 보면 이거는 애국자가 아니면 이게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서포트를 많이 못 해주는 게 좀 아쉬운데 이거 총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분위기, 대한민국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배지 달고 계시는 분들 정말 본인의 욕심 지금 가진 본인의 욕심 진짜 10%만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바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욕심을 좀 내려놔라. 내려놓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우물가에서 숭늉 차지. 저자들이 어떤 자들인데 그 무슨 욕심 내려놓을 걸 바래. 내려놓게 만들어야 돼. 그게 혁신위원장이 할 일이었거든.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바보같이 답답한 사람이야 진짜. 안타까워요. 순수한 사람인데. 김영희 소장에서 내가 더 흥분했네. 아유,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